박스권과 추세선을 돌파하면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종목들 찾아보는 시간입니다. 주식명가 MTNW 박종현 어드바이저와 함께합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한 주의 마지막 거래일이자 네. 상반기의 마지막 거래일이 되겠습니다. 네네. 오늘 굉장히 어깨가 좀 무겁지 않으세요? 오늘은 그래도 기술적 반등이 네. 나올 자리니까 좀 다음 달 7월 달 하반기부터는 그래도 긍정적인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좀 지속적으로 지난주부터 하반기에 어떻게 전략을 세우면 좋을지 좀 여쭤봤었는데 7월은 그래도 뭔가 한숨을 돌릴 수 있는 시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네. 얘기를 주셨었거든요. 7월 일단 또 실적 시즌도 앞두고 있습니다. 저희가 네. 어디에 좀 주목하면 좋을까요? 일단 가장 가깝게 7월 초에 삼성전자 실적 발표가 있기 때문에 국내 시장은 7월 초 삼성전자 실적 발표 이후에 어느 정도 변곡 구간이 좀 될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지금 보시게 되면 2,550포인트, 지금 이제 주봉 종가, 오늘 종가 기준으로 항상 금요일 종가 기준으로 2,550포인트가 지켜지는지 좀 체크할 필요가 있고,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지수가 내려오면 여러 가지 이유를 많이 찾는데 일단 과열권에서 일단 어느 정도 이런 열기를 좀 식히는 과매도 구간에 진입했기 때문에 과매도 구간이 되면은 어느 정도 기술적 반등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트를 한번 보여주시게 되면 추세선상으로 보시게 되면 항상 61선 부근이나 이하에서는 기술적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크게 우려할 구간은 아니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최근에 보시게 되면은 반도체에 대한 미국의 이제 중국 제재로 인해 가지고 국내 반도체도 어느 정도 조정 구간이 왔지만 결국 어제 마이크론 실적 발표가 되면서 국내 반도체도 반등 구간이 나왔습니다. 근데 중요한 부분은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기대감으로 올랐던 여러 가지 AI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도 52주 신고가를 달성한 종목군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런 박스권 시장이 좀 종목별 전개가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상승이 나오는 구간, 7월달 반등이 오는 구간에 만약 신고가를 달성하는 종목군들은 좀 반도체 쪽은 좀 차익 실현을 좀 해 놓으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PC 물가지표 발표가 있고 지금 보시게 되면 파월 의장이 매파적인 발언은 지속되고 있는데 경제 지금 지표도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고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경기 침체란 단어를 쓰지 말자. 경기 둔화에 대한 부분이고 항상 조정 이후에는 반등이 나오는 구간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오히려 더 저점, 박스권 하단에 있는 종목군들을 매수하시게 되면은 오히려 더 시장 반등할 때 올라오기 때문에 그런 종목군들을 좀 선별해서 투자하시는 게 안정적이고 기대 수익률이 높일 수 있는 투자 전략이 아닐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7월 초에 있을 삼성전자의 또 실적 발표가 하나의 또 변곡점이 될 것으로 네. 보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또 노려볼 수 있는 쪽, 아무래도 단기 박스권을 돌파할 수 있는 게 실적주라던가 개별 네. 테마주 쪽이 될 텐데요. 그런 종목들 오늘 이 시간에도 또 많이 알려주실 거라고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그 전에 저희가 이제 수익률 점검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유튜브 채팅창에 제임스 안 님도 파이버 프로 수익에 감사요. 비중이 적어서 아쉽이라고 하셨어요. 파이버 프로가 2차례 공략을 해서 성공했습니다. 네. 특히 3월 31일에 얘기 주셔서 이미 최고가 기준 50% 이상의 수익을 가져가고 있었는데 바로 지지난주였죠. 그때 또 AS 한번 해주시면서 얘기를 주셨는데 그 이후에 목표 주가를 또 달성을 했습니다. 목표 주가가 4,200원이었는데 어제 이 종목이 상한가로 마감을 지으면서 5,100원을 기록했어요. 네네. 지금 최고가 기준 수익률 30% 이상을 또 추가로 가져가고 있는데 네. 여기서 이제 다음 스텝은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요? 네, 파이버 프로 같은 경우는 10x10에서도 제가 좀 추천해서 보유 중이고 있는 종목인데 동사 같은 경우는 지금 월봉상에 보시게 되면 5,600원, 5,700원대까지 기본적으로 열려 있고 아마 오늘 시가가 어떻게 형성될지 모르겠지만 1차적으로 5,500원대 그리고 5,700원대 사이가 기본적으로 차익을 어느 정도 하신 이후에 기본적으로 5일선 대응하시는 게 적합하겠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정의 드리면은 5,500원대에서 5,700원대 이 구간에 어느 정도 일부 수익 실현하시고 나머지는
5일선 대응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목표 주가를 5,700원 이상으로 좀 상향 조정해 주셨고요. 어느 정도 또 수익을 챙기고 나머지 부분으로 5일선 대응하자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5월 19일에 얘기해 주셨던 TLB도 진작에 목표 주가는 또 달성을 했었어요. 이 종목 역시나 신고가를 또 달성한 상황에서 앞으로는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동사 같은 경우 DDR5의 어떻게 대표적인 종목이다 이렇게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TLB는 매출 비중이 55% 이상이 이런 PCB 쪽, DDR5 쪽으로 발생을 하기 때문에 생산 공장도 이제 증설을 한 상태이고 지금 뭐 엔비디아나 이런 DDR5에 대한 수요가 지금 조금씩 개선되는 흐름이 나오고 있고 이전 방송에도 설명을 드렸듯이 AI 반도체는 이런 엔비디아에서 GPU와 지금 DDR5 DRAM과 같이 이런 패키지가 된 상태에서 상품이 출하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엔비디아 주가와 굉장히 병행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보시게 되면은 추가적인 상승은 가능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52주 신고가의 종목군들은 7월에 어느 정도 반등이 오면은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을 좀 하시면서 대응을 하셔야 된다. 그 이유는 7월 말 정도에 FOMC가 있는데 지금 그 추가적인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이 아직 불확실성한 부분이 있습니다. 인상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어느 정도 52주 신고가 나올 때는 차익 실현하신 다음에 일부 비중만 좀 보유한 상태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반등이 나왔을 때는 차익 실현을 하고 나서 11선에서 대응하자 이렇게 정리해 보겠고요. 마지막 종목은 바로 지난주에 얘기해 주셨던 현대무벡스입니다. 추천해 주신 금요일장에서 장중에 6% 정도 올라서 수익을 보고 나서 지금 살짝 숨고르기에 들어갔는데요. 네. 지금 자리에서 추가적으로 매수가 가능한 구간일까요?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박스권 이렇게 하단에 오히려 내려온 네. 종목군들이 좋은 매수 구간이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현대무벡스 같은 경우 2차 전지, 물류 자동화 관련된 소프트웨어나 이런 운영, 유지 보수하는 기업인데 보시게 되면 제가 수주도 어느 정도 지금 잔고가 2천억 이상 되고 있고 추가적인 발주도 가능하고 관련해서 네옴시티 관련해서 인프라 관련된 모멘텀도 같이 있는 기업입니다. 현대건설이 추가적으로 또 수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동사는 우상향할 수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앞으로 하반기가 기대되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동사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박스권 하단 올 때 오히려 더 비중 확대하거나 매수 관점으로 바라보시는 게 맞고 보유 관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AS 맞춰보겠고요. 유튜브 채팅창에서 또 위원님을 응원하는 목소리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아리아님께서 TLB 수익이 아주 짭짤했다라고 얘기를 주셨고요. 그리고 별님께서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 박종현 대표님 수익 감사드리고 사랑합니다라고 하셨어요. 네. 또 소곱창님께서도 박종현님 너무 좋아요. 이 시간만 기다립니다라고 하셨습니다.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너무 죄송스럽고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죄송스러우세요? 그래도 기대를 많이 하시는데 더 좋은 결과로 좀 보여드리도록 제가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종목들 기대가 됩니다. 첫 번째 종목은 일진 디스플 볼 텐데 저희 이 종목 이미 목표 주가 달성해서 좋은 기억이 있었던 종목인데 오늘 한 번 더 가지고 오셨네요. 네, 가지고 나온 이유는 이렇게 바닥에서 이렇게 박스권 형태로 보여지는 종목은 추후에 이 전 고점을 돌파하면서 상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1차적으로 목표가를 달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시게 되면은 현대무벡스처럼 다시 한번 하단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동종목은 단기적으로 다시 한번 1,500원 구간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제가 하반기 IT 쪽을 디스플레이 쪽, XR 쪽 시장을 굉장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는 삼성전자도 하고 애플도 하고 메타 이런 빅테크 기업들도 모두 다 투자하고 있는 산업 자체가 XR 쪽입니다. 그런 부분은 AR 산업 자체가 확장되면서 XR 쪽이 어떻게 보면 하나의 매개체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디스플레이 쪽은 지금 삼성전자, LG전자가 한 65조 정도 투자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동사 같은 경우 메타버스 핵심 미니 LED 사파이어 웨이퍼를 대만 에피스타에 일단 공급한 이력이 있는 기업입니다. 보시게 되면 기술적으로 보시게 되면은 전저점이 보시기엔 1,300원 초반이나 1,300원 이하는 우리가 매수 접근하기 아주 좋은 구간이라고 판단이 되고 트레이딩적으로도 1,500원대까지 기본적으로
반등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매수가는 1,350원 이하로 좀 매수를 진행해 주시고 단기적인 목표가만 이전 목표가 부분이 1,550원 다시 한번 제시해 드리고 손절 라인은 이 전저점 영역인 1,200원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종목이 한번 튈 때 굉장히 강하게 튀어 오르네요. 그런 부분에서 좀 변동성도 유의할 필요는 있어 보이는데 가격 전략 잘 지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수가는 1,350원 이하고요. 목표 주가는 1,550원, 손절가는 1,200원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은 STX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뭐 STX 같은 경우는 좀 어떻게 보면 자식 같은 종목인데 네. 재작년에 제가 발굴을 해서 신고가를 달성을 했고 올해도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STX 같은 경우는 좀 연령대가 있는 분들은 뭐 해운회사로 좀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제는 인적 분할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그냥 무역 광물, 원자재 기업이라고 좀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에너지나 원자재를 수출입하고 지금 세계 3대 니켈 광산 안바토비에 일단 지분 투자가 되어 있고 최근 공시에 나온 거 보시게 되면은 수산화 리튬 산업도 진출을 했기 때문에 2차 전지 광물, 원자재 기업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신고가를 달성을 하고 시장 패턴과 비슷하게 61선 근처까지 내려왔다가 기술적인 반등 이후에 다시 한번 눌림목 구간에 있습니다.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코스닥이 반등 올 때 광물 관련된 종목군들도 반등이 가능하다. 그럼 7월달 어느 정도 반등을 우리가 모색하게 볼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는 10,000원 구간까지는 트레이딩 1차적인 목표가가 저는 가능하다고 판단이 돼서 음봉 올 때 좀 분할로 좀 매수해 주시고 동사는 기본적인 목표가 10,000원으로 1차 목표가 제시해 드리고 손절 라인은 전저점 7,7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해운 쪽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까 정말? 연령대가 좀 있으신 분들이라고 하셔서 좀 깜짝 놀랐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니켈 광산, 리튬 사업까지 추가돼서 여러 가지 모멘텀을 가져가고 있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매수가는 9,100원 이하, 목표 주가 10,000원, 손절가는 7,700원. 또 자식 같은 종목이라고 하셨으니까 네. 이번에도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주식명가 MTNW 박종현 어드바이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